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승윤 씨? 저는 개그맨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행복의 가치는 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 돈이 많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아이는 그 옷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옷을 입었을 예. 때 모르죠, 아이는. 저에게 전혀 몰라요. 이 옷이 좋은 옷인지 뭐 나쁜 옷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이랑 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저한테 그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딱 그 얼굴을 봤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이 아이와 더 놀아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고 아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깨달았어요. 네. 물질적인 걸 좀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상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이렇게 소유로 자꾸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명품 백을 살면 행복하지, 아니면 뭐 외제차를 사면 행복하지, 아니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얻으면 행복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예.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딱 생기고 나면은 그걸로 우리가 만족이 되면 좋겠는데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자인 어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자인 거 다 아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그 빌딩은 다 300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거 가난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공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를 버시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연봉의 딱 2배를 보통 얘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연봉 버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질문하면 자기가 4천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4천만 원 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4천만 원 벌고 계시니까 행복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8천만 원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천만 원만 버는 사람 또 찾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1억 6천을 받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한도 끝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항상 우리는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건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은 실제로 물건을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항상 내가 무언가를 구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행복이라고 느낀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좀 고요하게 만드는 거. 그렇다면 이것은 외부적인 물건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